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김중훈 박사님께서 제기한 것 중에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좀 힘을 좀 실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왜 이 법을 도입했는지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 법을 도입한 핵심 도입 목표는 분명히 내세웠던 게,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 재구조와 미래 도시, 스마트 도시로의 전환, 자족성 제고, 광역적 정비. 기존에 저희가 도정법이라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새롭게 도입을 한 것은 분명히 이 법이 있어야지만 이와 같은 중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바탕이 되었는데, 아까 김경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5개 계획이 다 시안이 나왔습니다. 초안이 나왔는데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개 계획들 가운데서 과연 이에 해당되는 과연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법의 계획, 방향, 비전, 여기에서는 이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세부 구체적인 강론에서는 이 내용들을 달성하기 위한 접점이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MP로서 사실 위촉이 되었고 2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계획들에 대해서 약간 좀 뼈아프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고요. 왜 그 부분이 뼈아프냐 하면은, 그러면 주민들한테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거든요. 왜 도정법으로 가능한데 왜 이 법을 도입을 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답이 없고요. 그런데 이 시점은 그 답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 선도지구하고 단계별 개발계획 말씀하셨고, 선도지구에서 떨어진 단지들이 2차, 3차로 계속 들어올 텐데, 과연 저희가 선도지구 등의 전체적인 단계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저희가 기반시설을 어떻게 고도화하고 어떠한 도로를 확충하고 어디에서 광역적인 정비를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고도화에 대한 스마트 도시에 대한 계획과 매우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때에 따라서 이쪽이 먼저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쪽이 먼저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순서가 매우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단지별로 들어오는 순서대로, 단지별로 도기율이 높은 순서대로 그 기반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없이도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다시금 돌이켜볼까요? 계획이 신속하게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전진단 면제만 되면 됐었고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만 됐습니다. 지금 근데 그 여러분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서 특별법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 다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지금 그것은 달성되지 않은 채로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해를 주고 있다는 그 상황이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되게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뼈아픈 부분에서 두 번째로 말씀해 드릴 것이 바로 광역적 정비. 저는 나머지는 구체적인 수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광역적 정비만큼은 그래도 국토부에서 그 수단을 제시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로 단지 간 통합해서 정비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야지만이 구역 지정에서 유리하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김경 박사님 많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 통합,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나 많이 느끼다시피 이 통합 정비는 기존 단지 단위의 정비보다는 훨씬 난이도 높은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난이도 높은 사업이 사실 익숙하지 않은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 난이도 높은 것을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게임의 방식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관리차원 계획과는 달리 이렇게 4개 단지가 결합이 될 때는 관리차원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 게 좋을까요? 주민들끼리 마주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서로 비례율 단지들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 되면 좋을까요? 이 얘기는 저희가 사실은 MPD 초반부터 시작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답이 나오지 않으면 광역적 정비 힘들 것이다. 이게 뼈아픈 부분, 이 부분이죠. 이게 지금 이 이슈가 계속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정비 계획을 논하는 상황에서도 이 논의가 지금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 논의가 나온 시점에서 총괄사업관리자에 대한 논의만이 이제 던져지고 있는 거죠. 나중에 그와 같은 것이 이슈가 된다고 하면은 총괄사업관리자가 LH가 GH가 등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이따 LH, GH에서 많이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그 부분을 저는 좀 이제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고 1기 신도시가 먼저 가서 승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승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1기 신도시의 특별법이 아닌 도정법으로 가서 지금 아까 김은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죠? 재건축 전반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러려면 그렇게 해서 안전진단 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용적률 완화에 대한 혜택을 받고서 지구단위 계획 정비로 가는 그 수단 대신 왜 특별법의 정비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 글쎄요, 빠르게 신속을 하고 전국까지 확산하려고 하는 그런 국토부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답은 적어도 빠른 시일 내에 답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제공이 돼서 정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는 그 내용을 갖고서 정비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마 다 준비하고 계시겠지만은 그것들이 더 구체화돼서 제시가 돼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